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전 세계 증시가 단풍 랠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곳만 빼고요. 바로 중국인데요. 시진핑의 3연임 소식에 위안화 가치는 무려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3연임에 대한 국제시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요. 나는 반댈세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연임에 대한 차이나론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블룸버거 기사를 재밌게 봤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이나론, 즉 중국 회피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은 관련 기사를 한 줄도 내지 않았다는 블룸버거의 보도를 봤습니다. 참 중국답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중국의 모습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집권 3기를 함께하게 된 인물들만 봐도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와는 다소 거리가 먼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진핑부터 볼까요? 왼쪽에 시진핑 모습이 보이는데요. 공동 부유라는 다분히 사회주의다운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옆에 리창 또한 서열 2위인데요. 리커창의 줄임말은 아니고요. 이분은 3기의 경제부총리 역할인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안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서열 3위 옆에 보시면요. 시진핑의 반대파 숙청에 앞장선 길잡이입니다. 딱히 내세울 건 없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침 시진핑 아버지의 성지를 6,000평대로 만들어서 유명합니다. 이런 인물이 입법 총괄을 맡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서열 5위는 차이지라는 인물인데요.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혀서 문화선동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쭉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설명만 들어도 아찔하죠. 이 차이나론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런 독재자적인 행보를 보여준 영상이 요즘 SNS에 떠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국 매체에서는 건강 이상설이다라고 보도가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영상이 공개됐는데 후진타오 전 주석이 여러 차례 퇴장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 전 주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자 리장수는 귓속말로 하면서 서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모습을 보던 시진핑 주석은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을 부르더니 자신의 앞에 놓인 흰색 서류를 가리키고 직접 무언가를 지시하죠. 이후 이 남성이 팔짱까지 끼고 함께 나가려고 하지만 후진타오는 여러 번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남성의 손에 들린 서류철에 종이를 빼내려는 장면도 함께 포착이 됩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퇴장한 시점은 비공개였던 중앙위원 투표가 끝나고 나서입니다. 문제의 서류철을 확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안에서는 투표 관련한 문건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투표에서 후진타오의 공천당 계열을 대거 탈락했고 후진타오 아들은 중앙위원 후보에도 들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 이상이라는 관영 매체 보도와 달리 인사 불만을 표시하다가 강제 퇴장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중국 부유층이 탈출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꼭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리바바의 마윈, 금융계 억만장자였던 샤오젠화 등이 이번에 최근 몇 년 동안 대중의 시선에서 실종된 사례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CNN의 보도에서 보면 시진핑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인해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JP모건, 마코 콜라노빅은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국내 서학개미 비중 1위 그리고 매출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 걱정도 안 할 수 없게 됐는데요. 테슬라 이번에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 3와 Y의 가격 인하 결정을 내렸죠. 여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바로 차이나 리스크를 근거로 두면서 목표 주가를 350에서 330달러로 낮췄습니다. 왜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 보니 중국 내 정치적 긴장감이 만약에 심화될 경우에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를 한국과 한번 연결을 지어봤는데요. 미중 갈등이 아무래도 커지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K-배터리 그리고 K-반도체에 대한 반사 이익이 또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이슈도 함께 해주시죠.